하고 다 같이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을 공론화하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많이 늘어가는데 우리가 바라는 서울은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워크숍을 열어보자. 1인 가구가 행복한 서울이 저는 결국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우리의 집을 만들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없다.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세대 공존 공동체 주택을 지원해 주세요. 정규 교육 과정에서부터 주거권이 뭐고 주거 정책이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개념을 넣어준다면, 결혼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반자 조례를 논의할 수 있을지, 이게 하나의 생각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함께 이렇게 강해지는구나.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일상에서 느낀 생각을 말하고 그 생각으로 제안을 하고 민주주의 서울의 사람들이 가깝게 자기가 생활하는 데 느꼈던 문제점이나 서울시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쉽게 제안할 수 있고, 자기랑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업무를 맡아 하시는 분들이 챙겨주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직접 중도 있고 청소년들의 이제 고민을 함께 들어보고 함께 공감을 하면서 너무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친구하고 얘기한 거 의견 아니면 마음의 소리 알게 됐어요. 친구가 음식점에서 외국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엄청 공감했어요. 제일 공감되는 게 이슬람 믿으니까 막 기도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길 가다가 기도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일 많이 공감을 했고, 내가 살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서울시에서 듣고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해결해보자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곳이 바로 민주주의 서울입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일상에서 자기가 느낀 생각을 말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제안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시민이 일상의 전문가다라는 모토로 시민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릴 수 있도록, 그게 서울시에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뭔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는 위안, 만족감이 굉장히 커요. 일 자체가 힘들 수도 있지만 이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행복감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얘기는 시간을 함께 나누자는 얘기인데, 아빠가 엄마한테 시간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함께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안에서 공동 육아의 아빠가 그런 참 맛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만의 고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민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이게 우리의 고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길이 보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얘기하면서 되게 흐뭇한 순간도 있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나, 나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서 소갈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내 의견이 정치계는데 진짜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좀 더 현실성이 있고 제가 뭔가 나아가는 이바지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일단 뭐 궁극적으로는 이런 활동들이 그 남자든 여자든 혹은 그 개개인들마다 다 좀 나다울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이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마포구 망원동에서 왔습니다. 송파 쪽.
곳은 여기 서울 맞습니다. 예, 서울에서 40년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 갔습니다. 왜 이사 가셨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돈이 있다면 서울에 살고 싶으신 건가요? 예, 살고 싶습니다. 편하니까. 지하철 임산부 배려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아요 그거. 근데 저도 가끔 한 번 앉았는데 이제 안 앉으려고요. 자리가 거기 하나 비었길래 나 앉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니까 안 울지 않았을까요? 힙합 좋아하십니까? 네. 서울에서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반은 굉장히 만족하고 반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면 저기 그 20대가 살아가는 서울은 어떤 서울입니까? 애증의 공간인 것 같아요. 대학도 직장도 다 오고 싶지만 월세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살기 마냥 편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주유비 할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놀이터를 좀 지키시죠. 놀이터 놀이터? 커다란 놀이터. 제가 이제 50대거든요. 굉장히 많은 커리어를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사실 저희는 최저급여를 책정하기는 어려운데요. 프리랜서가 노동법적으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울시장이다. 정책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요일날 휴일을 만들고 싶어요. 교육비 지원을 많이 좀 해줄 것 같습니다. 사랑하자. 지하철이면 학습 공간으로 얼마나 좋아요. 65세 이상 공짜. 신당약은 79년에 설립이 돼서 이제 내년이 이제 40주년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러 왔고 그 공부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를 다 거쳐갔어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힘든 거야. 소문 듣고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학에 오면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시간 많아요. 우리는. 야학은 함께 공부해요. 서로 배워간다는 공통되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아직 하고 있기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구나. 연령대가 좀 젊은 분들이 50대 중반, 나이 많으신 분들은 70대가 훨씬 넘어가시는 분. 지금 현재 우리 약 같은 경우는 2층인데 그 2층도 올라오시기가 어려워요. 안정적인 공간만 유지만 되면 약은 얼마든지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비어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주의 서울 정책 제안을 하라고 딱 광고가 붙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지하철이면 찾아오기도 쉽고 꽤 늦은 시간까지 또 가능하고 냉난방 잘 되지, 화장실도 가깝고 65세 이상 공짜. 얼마나 좋아요. 학습 공간으로 이만큼 괜찮은데 사실 거의 없어요. 아싸 여기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 몇몇 분들이 동감을 해주셔서 희망을 보고 있어요. 공간만 안정되게 된다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과 그 공부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가급적이면. 동묘역이랑 이제 신당역에서 찾아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동묘역이 조금 길이 무서워요. 밤에 집에 갈 때 걷다 보면 한 번씩 만나면 그냥 눈 안 보고 그냥 약간 뛰어가는 거여가지고 수업하는 그 책상이라든지 걸상 부분 여러 가지 뭐 시설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 또 있긴 하죠. 솔직히 여기가 밝아서 좋아요. 제가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앞이 좀 많이 어둡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어느 공간 상관없이 다 밝아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따뜻하고. 이제 온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 야학에서는 난방 시설이 조금 잘 안 갖춰 있어서 여기에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온도 조절이 잘 되고 해서 그런 점은 참 좋았어요. 여기
와서 또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탁 트인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또 나름대로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그 공간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행복하시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환경이 좋고 훨씬 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회가 조금 더 좋은 학습 환경이 제공되는 어떤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하루였지만 달콤한 꿈에 그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더 열심히 배움 놓치신 분들 더 많이 오셔서 배우는 기회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일상에서 느낀 생각을 말하고 그 생각으로 제안을 하고 다 같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론화하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많이 늘어가는데 우리가 바라는 서울은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워크숍을 열어보자. 1인 가구가 행복한 서울이 저는 결국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우리의 집을 만들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세대 공존 공동체 주택을 지원해주세요. 정규 교육 과정에서부터 주거권이 뭐고 주거 정책이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개념을 넣어준다면 결혼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반자 조례를 논의할 수 있을지 이게 하나의 생각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함께 이렇게 강해지는구나. 민주주의 서울의 사람들이 가깝게 자기가 생활하는데 느꼈던 문제점이나 서울시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쉽게 제안할 수 있고 자기랑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업무를 맡아 하시는 분들이 챙겨주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직접 중도 있고 청소년들의 이제 고민을 함께 들어보고 함께 공감을 하면서 너무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친구하고 얘기한 거 뭐 의견 아니면 마음의 소리 알게 됐어요. 친구가 음식점에서 외국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엄청 공감했어요. 제일 공감되는 게 이슬람 믿으니까 막 기도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길 가다가 기도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일 많이 공감을 했고 내가 살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서울시에서 듣고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해결해보자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곳이 바로 민주주의 서울입니다.
일상에서 자기가 느낀 생각을 말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제안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시민이 일상의 전문가다라는 모토로 시민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릴 수 있도록 그게 서울시에 닿을 수 있도록 네, 잠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토론 시간 정리 시간까지 10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테이블당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분은 스태프분들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 자체가 힘들 수도 있지만 이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행복감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얘기는 시간을 함께 나누자는 얘기인데 아빠가 엄마한테 시간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함께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안에서 공동육아의 아빠가 그런 참맛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만의 고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민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길이 보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얘기하면서 되게 흐뭇한 순간도 있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나, 나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서 소갈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내 의견이 정치되는데 진짜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좀 더 현실성이 있고 제가 뭔가 나아가는 이바지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일단 뭐 궁극적으로는 이런 활동들이 그 남자든 여자든 혹은 그 개개인들마다 다 좀 나다울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이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마포구 망원동에서 왔습니다. 송파 쪽에서. 송파 쪽. 조원구에 삽니다. 사는 곳은 여기 서울 맞습니다. 예, 서울에서 40년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 갔습니다. 왜 이사 가셨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돈이 있다면 서울에 살고 싶으신 건가요? 예, 살고 싶습니다. 편하니까. 지하철 임산부 배려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아요 그거. 근데 저도 가끔 한 번 앉았는데 이제 안 앉으려고요. 자리가 거기 하나 비었길래 나 앉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 울었을까요? 달리기를 잘하니까 안 울지 않았을까요? 힙합 좋아하십니까? 네. 서울에서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반은 굉장히 만족하고 반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면 저기 그 20대가 살아가는 서울은 어떤 서울입니까? 애증의 공간인 것 같아요. 대학도 직장도 다 오고 싶지만 월세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살기에 마냥 편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주유비 할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놀이터를 좀 지적해주세요. 놀이터 어떤 놀이터? 커다란 놀이터. 제가 이제 50대거든요. 굉장히 많은 커리어를 가지고 퇴직. 네, 제안이 맞춰져서 시민 제안 올리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 참고해서 카카오톡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안을 조금씩 어떤 제안 올릴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날 휴일을 만들고 싶어요. 교육비 지원을 많이 좀 해줄 것 같습니다. 사랑하자. 지하철이면 학습 공간도 얼마나 좋아요. 65세 이상 공짜. 신당약은 79년에 설립이 돼서 이제 내년이 이제 40주년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러 왔고 그 공부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를 다 거쳐갔어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힘든 거야. 소문 듣고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학에 오면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시간 많아요. 우리는. 야학은 함께 공부해요. 서로 배워간다는 공통되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아직 하고 있기를 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연령대가 좀 젊은 분들이 50대 중반, 나이 많으신 분들은 70대가 훨씬 넘어가시는. 지금 현재 우리 약 같은 경우는 2층인데 그 2층도 올라오시기가 어려워요. 안정적인 공간만 유지만 되면 약은 얼마든지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비어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주의 서울 정책 제안을 하라고 딱 광고가 붙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지하철이면 찾아오기도 쉽고 꽤 늦은 시간까지 또 가능하고 냉난방 잘 되지, 화장실도 가깝고 65세 이상 공짜. 얼마나 좋아요. 학습 공간으로 이만큼 괜찮은데 사실 거의 없어요. 아싸 여기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고 몇몇 분들이 동감을 해주셔서 희망을 보고 있어요. 공간만 안정되게 된다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과 그 공부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가급적이면. 동묘역이랑 이제 신당역에서 찾아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동묘역이 조금 길이 무서워요. 밤에 집에 갈 때 걷다 보면 한 번씩 만나면 그냥 눈 안 보고 그냥 약간 뛰어가는 거여가지고 수업하는 그 책상이라든지 걸상 부분 여러 가지 뭐 시설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 또 있긴 하죠. 솔직히 여기가 밝아서 좋아요. 제가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앞이 좀 많이 어둡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어느 공간 상관없이 다 밝아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정말 그리고 따뜻하고. 이제 온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 야학에서는 난방 시설이 조금 잘 안 갖춰 있어서 여기에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온도 조절도 잘 되고 해서 그런 점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또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탁 트인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또 나름대로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말씀은 못 하세요. 왜냐하면 그 공간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행복하시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환경이 좋고 훨씬 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회가 네,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각자 어떤 시민 제안을 올려주실지 정리해 주시고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QR코드 로그인 해주시면 제안 올리실 수 있으십니다.
제안 올려주신 테이블은 주요 제안 한 가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테이블은 발표 어떻게 할 건지도 미리 정해주시면 좋아요. 저희 50분까지 제안 올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테이블도 올려주시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이제 꺼주세요. 3조 발표해도 될까요? 아니면 발표해도 조금 이따. 어차피 요거 띄고 여기서 작업해도 되니까 듀얼이라 3조? 네, 저희 다들 시민 제안 엄청 짧은 시간에 열심히 올려주셨죠? 네, 이번에는 테이블별로 어떤 제안들이 나왔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QR코드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셨죠? 이거 마지막까지 유용하게 사용할 건데, 아까 공감을 받으면 시민들이 이 제안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하는구나가 전달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서울시가 이걸 더 고려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팀별로 가장 좋은 제안을 하나씩 선정해 주셨을 거예요. 그거는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 스태프들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에 QR코드로 그 제안을 바로 연결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고 공감이나 댓글 달면서 발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선착순대로 한번 발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오늘 처음 오셔서 앞에 나와서 발표해 주시는 제안자 분이거든요. 이렇게 호명하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3조 시민 제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이제 시민 제안 화면이랑 QR코드 준비될 거예요.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 받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저희 3조가 저희 테이블에서 논의했던 내용은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중년층 1인 가구 낀 세대의 민낯을 보소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 그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보통 50 플러스 세대에서 얘기하는 50세에서 64세 정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테이블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자료를 좀 보니까요.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에 중장년층이 5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숫자인데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왜 그럼 필요하냐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 세대는. 그리고 일단 거주가 너무 불안정하대요. 월세나 이런,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월세나 이런 그 불안정한 거주 상태에 있고, 거주로 인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당연히 따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망이나 이런 게 50대, 그러니까 중장년층에서 단절이 많이 온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을 깊이 하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낀 세대인데, 그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위에 어른들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과 또 이렇게 청년 세대가 길어진 그 세대들을 같이 아울러서 여전히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한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문제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혼자 있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취약해지거나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의논해서 제안을 드리는 게,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공유주택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이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된 이제 이유는 앞에 그런 문제들을 요 공유 공간 안에서만큼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혼자서 독립돼서 고독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사회적인 관계망도 그 안에서 좀 더 유지해 나갈 수 있고 물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겠지만 그래도 혼자 있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밥이라도 같이 먹다 보면 좀 정이 들지 않겠나.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에서도 되게 소외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공유 공간 안에서라면 함께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중년 세대들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유 공간 안에서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설계된 공간들이 좀 마련이 된다면 선택적으로 그것을 선택했을 때 노년이 중년의 세대에서 노년으로 넘어갈 때 조금 더 그 양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제안인지 들어보고 저희 스태프들 핸드폰 통해서 QR코드 찍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은 공감을 받은 테이블은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문화상품권을 준비해서 테이블에 있는 분들에게 수여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테이블로 4조. 네, 4조 시민 제안자분 앞으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들어드릴까요? 네, 마이크 받아주시고. 네, 4조의 전성자입니다. 저희는 조부모 관련해서 조부모가 반드시 육아를 해야 될까 그 육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던 차에 협의를 한 결과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큰 주제도 나왔었고요. 이게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나 그래도 더 유력한 실행이 유력한 조부모 육아 경제 지원 월 50만 원 지원하자라는 대책을 좀 실행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육아를 조부모가 한다는 거는 첫째 본인 당사자, 조부모 당사자가 본인의 삶과 또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50만 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현실적인 거다. 왜냐하면 도우미 비용을 쓰자 하면은 집에서 주무시는 분을 구하게 되는 경우는 300만 원 단위가 훨씬 넘는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 당사자, 조부모 당사자도 그렇지만 부모의 자녀들이 경제 활동을 하다가 육아 봉착에 부딪히면서 출산과도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육아를 함에 있어서 교육의 문제에도 문제를 낳게 되고 또 육아를 함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부모와 함께 크는 것과 과연 남에게 맡겨서 키우는 것과 설사 조부모가 잘 키운다 하더라도 부모와 부딪히는 시간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간에 정서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건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부분에서 요 제안이 그래도 유력하지 않을까 실행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랬고 그 다음에 모녀 간 고부 간의 그 갈등 해결이 사실은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물론 대화법에도 문제가 있고 기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문제를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겠으나 아이를 키우면서 갈등이 심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아이를 책임지고 2년간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육아휴직 2년이라면 좀 더 그걸 보완할 수 있으나 이거는 실행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럼 경제 지원으로서 조부모는 경제 지원을 받고 책임감도 갖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베풀 수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편하게 베풀 수 있고 또 딸과 자녀와 아들 뭐 고부 아니면 모녀 간의 관계겠죠.
그 부분도 경제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면서 부모한테 맡길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서로 간에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부분은 그렇고요. 또 마무리는 출산율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니 이 제안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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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나와서 되게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저희 그러면 다음 테이블 제안 한번 들어볼게요. 6조? 네, 6조에서 나오셔서 제안 한번 발표해 주시고, 발표는 1분 내외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6조에서는 내 멋대로 놀아봐 라고 해서 50플러스들의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압축이 됐었어요. 하나는 그 공간에서 할 만한 어떤 컨텐츠에 관계된 얘기, 그리고 그 50플러스의 공간을 소개해 줄 수 있는 포털이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하나는 실제적인 어떤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압축된 게, 선정된 게 실제적인 공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제 선정의 이유는 50플러스가 재미나게 놀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센터나 캠퍼스에서 커뮤니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 필요한데 사실 공간들이 저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기도 하고 여기를 비롯해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공간이 있어요. 주민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공공 서비스 예약을 통해서 공간을 쓸 수는 있으나 그런 공간들이 대부분 사무 공간입니다. 그리고 6시가 땡 되면은 네, 공간을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원하는 건 그런 사무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말 카페 같은 곳. 그래서 거기서 뭐 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강연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뜨개 모임이라든지 바느질 여자들 같은 경우엔 그리고 남자분들을 위한 작은 요리 교실. 엄마의 맛 그리고 아내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리 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공공 서비스 이런 기관 같은 데서 하는 공간은 제약이 되게 많잖아요. 가장 큰 게 음주 불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음주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파티도 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이런 공간이 생기면 연말에 이제 한 10명 뭐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송년 모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이런 공간이 이제 갖고는 싶은데 사실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제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공간을 서울시의 유휴 공간을 좀 저희들에게 주면은 그거를 저희가 같이 그거를 꾸미거나 운영하는 거는 전적으로 저희들한테 맡겨주고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료 문제만 해결돼도 훨씬 좀 이런 공간을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기 특별 대우 해드릴게요. 저기 이런 공간이 생기면 연말에 파티할 때 공간을 네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조. 네, 1조 나와서 발표 제안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뭐 환경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생각이 다른 것들, 공간과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은 의견은 모든 세대가 모일 수 있는 살롱 문화를 지원해 달라는 제안인데요. 공간이 지금은 50플러스 센터나 아니면 청년센터 아니면 노인복지관처럼 다른 복지들은 잘 되고 있는데 그 접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접점을 채워줄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공유 키친에 모여서 밥을 같이 먹는다던가 아니면 서로 세대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이슈 하나씩을 꼽아서 그걸 이렇게 대화 나누는 모습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콘텐츠 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서로가 서로의 배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센터에 가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서 한다던가 이런
프로그램과 공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현재 또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신구 세대의 접점을 위해서 인형을 자기 고령층은 고령층의 이야기로 꾸미고 그것을 청년층에 전달해서 청년층은 또 고령층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인형에 꾸미는 이런 활동들도 진행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공간과 프로그램, 세대 간 소통에 지원을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제안이네요. 다음으로는 5조? 네, 5조에서 네, 건강 테이블에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은 2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5조의 김금남입니다. 저희는 이제 건강에 대한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았는데 아마 뭐 발표하는 게 조금 꺼려져서 아마 저를 모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초고령 시대를 앞두고 우리 다 같이 걱정하는 것이 정말 치매라도 걸려서 누워서 20, 30년을 더 살면 어떡하나, 사는 동안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지. 저희 세대가 정말 최대 이슈가 건강이 아닐까. 뭐 일자리 걱정도 많고 뭐 노후 어떻게 대비할지 하는 걱정도 정말 많겠지만 이 장수 시대에 건강한 장수를 누리려면 내 몸이 일단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위협이 또 오래 살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 다 요양원에 가 계시고 우리도 요양원에서 삶을 마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좀 예방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현재 2017년부터 치매가 국가 책임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당 연간 치료비로 한 200만 원 정도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초고령 시대가 되면 지금 75만 명이 있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 200만 명 계속 늘어나니까 국가로서도 그걸 감당하기 너무 힘들 것 같고, 차라리 우리는 건강 주권 지켜서 치매에 안 걸리도록 예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치료비로 쓰는 돈을 지금 예방비로 쓴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치매라는 것이 무슨 건강 백신이 있어서 한 방에 딱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 꾸준히 인지 활동하고 뭐 어떻게든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바람인 9988234를 누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올려봅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조 제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발표자이십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네. 그냥 발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조 발표자 목명수입니다. 저희 신중년, 그런데 중장년들 세부 우리가 업무별 인력 인재 풀 은행을 운영하자 이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일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중소기업에서. 그렇죠. 뭐 세무를 전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마케팅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기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전기 기사를 구한다든지 이러는데, 중소기업은 다 저임금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중소기업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중년 중에서, 중장년 중에서 전문 기술 인력, 그 다음에 전문 지식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서울시에서 홈페이지에 전문 인력 인재 운영 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등록하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등록하게 해줘서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전기회사에서 전기기사 몇 명을 뽑는다, 뭐 용접공을 뽑는다, 이렇게 했을 때 서울 고용센터에서 추천을 해줘서 그렇게 매칭을 해주면 쉽게 우리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고용률도 개선돼서 복지 향상에 기여가 되겠죠. 그다음 중소기업은 특히나 더 전문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석삼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공감 많이 해주셨나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행사 피드백을 요청드리고자 해요. 저희가 이제 그 앞에 있는 큰 스케치북 맨 앞에 설문 피드백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들어가셔서 이번 행사가 어땠는지,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더 담아보면 좋겠는지 의견을 주시고, 의견 주시는 동안 저희는 공감수 파악해서 마지막으로 수상하고 단체 사진 찍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